자, 우리 개념원리 140쪽 볼까?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 자, 이차함수하고 x축의 위치 관계는 우리가 어제 얘기를 했다, 그지? 어제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자, 판별식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죠? 판별식이 이렇게 되면 양수 이렇게 접하면 판별식이 0 꾹 떠면 판별식이 음수.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판별식은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교점의 개수만 신경 써야 됩니다. 위치를 신경 쓰시면 안 돼요. 봐봐, 여기 위에 있잖아. 맞지?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판별식 양수 이래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얘는 위에 있기 때문에 양수가 아니라 교점이 없기 때문에 근이 없다. 근이 없으니까 판별식이 음수인 겁니다. 알겠죠? 위치를 이거는 보시면 안 돼요. 쌤이 전에도 얘기했지. 2차 항의 개수가 크면 넓다, 좁다 중에서 뭐라 했노? 그냥아. 2차 항의 개수가 크면 폭이 그래프가 넓어지니 좁아지니? 그러니까 아니라니까. 크면 좁아진다고요. 이게 생각 없이 하면은 크다, 넓다, 위다 이게 전부 다 비슷한 유사한 개념이기 때문에 실수한단 말이야. 2차 계수 크면 얘는 변화폭이 커지기 때문에 폭이 좁아집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위로 확 치고 올라가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나? 자, 2차항의 개수. 자, 이거랑 야랑 누가 더 크냐 하면 얘가 더 큽니다. 좁은 녀석이 더 커요. 2차항 개수 절대값이. 무슨 말인지 알겠나? 우리가 1차 함수를 떠올려도 마찬가지잖아. 1차 함수 앞에 기울기의 절대값이 크면 뭐 어떻게 되노? 급격하게 변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되니? 점점 가파르게 일어서잖아. 그지? 그럼 2차 함수도 마찬가지야. 얘가 이렇게 펑퍼짐하게 있다. 앞에 개수가 크면 클수록 이렇게 뾰족하게 서는 이유가 급격한 변화. x는 조금만 변하지만 y는 크게 변하기 때문에 그래. 이해되겠니? 그래서 크다, 좁다 이거 헷갈린다니까. 여기도 위에 있으니까 크다 익힌단 말이야. 위에 있으니까 위 양수 판별식 양수 이래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거 실수 정말 많이 나오니까 반드시 판별식은 뭘로? 위치로 판단하지 말고 근의 개수, 교점의 개수 하고만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시라고. 알겠죠? 자, 그러면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자, 얘가 있어. x축의 위치가 다음과 같을 때 실수 k값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야의 판별식이 양수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판별식을 넣읍시다.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양수여야 되지, 그지? 0보다 크다 이렇게 잡으면 k는 어떻게 되노? 넘어가면 4는 4k보다 크다. 4k는 4보다 작다. 4로 나누면 k는 1보다 작다. 이래 될까 이거? 맞죠? 그래서 k가 1보다 작으면 두 근이 나온다. 교점이 두 개다. x축과의 교점이. 자,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0이면 판별식 결과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식은 똑같잖아요. 그죠? 방향만 보면 되죠. 는 0이니까 는 0 가면 얼마고? k가 1일 때 중근입니다. 그 다음 반대로 얘가 이쪽으로 바뀌면 판별식 0보다 작다니까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교점 없다. 그러면은 반대로 해주면은 k는 어떻게 되노? 1보다 크다. 요때는 뭐다? 근이 없다고. 어차피 식은 여기서 갈 거니까
이게 판별식이잖아. 이게 판별식이잖아. 판별식 0보다 클 때, 판별식이 0일 때, 판별식 0보다 작을 때. 요 첫 번째, 두근. 두 번째, 중근. 요 세 번째, 근 없다. 교점 없다. 됐죠? 자, 284번 한번 해봅시다. 자, 됐습니까? 이거 뭐 오래 갈 거 없지 않니? 자, 봅시다. 84번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는데 한 개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부등호 방향만 바꾸면 되니까.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남았어요? 안 나옵니까? 자, 같이 한번 봅시다.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2kx 그 다음에 플러스 k제곱 플러스 k에 플러스 3입니다. 이 녀석이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려면 자, 이 판별식을 보자. 판별식 어떻게 해?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우리 짝수 판별식 안 쓰기로 했잖아, 그지? 그래서 그냥 쌤 귀찮아도 그냥 그대로 할게요. 자, 야가 b의 제곱, b제곱 4k 제곱이지. 마이너스 4, a 1이니까 안 써도 되고 c 얘가 어떻게 돼요? 판별식입니다. 뭐 부등호 방향 쓰지 말고 이것만 일단 정리부터 한번 해보자. 그러면 4k 제곱이 전개하면 마이너스 4k 제곱이니까 떨어질까 얘가? 야는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2가 나오네. 이게 판별식의 결과물입니다. 얘가 0보다 커야 된다고. 자,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누자. 그러면 k 그 다음 마이너스 4로 나눠서 플러스 3이죠. 그 다음 부등호 방향은 마이너스 4로 나눠서 부등호 방향 바뀔까 얘가? 자, 여기까지 되나? 되겠나? 자, 그럼 이제 3만 넘기면 되잖아요. 그럼 k는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게 언제 두 근가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되겠다고. 이해되겠어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자, 판별식 우리가 기호로는 D라고 쓰죠. 이렇게 쏘로로로록 결과 판별식 양수인이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뭐 판별식이 0이면 여기가 판별식 결과물이라며 야잖아. 야 K 플러스 3이 0이면 됩니다. 그럼 K 얼마요? 마이너스 3일 때 이거 한 점이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 0보다 어떻게 되노? 작으면 되잖아. 작으면 그러면 얘가 K 플러스 3이 어떻게 되노? 0보다 얘는 커야 되죠. 왜? 야가 판별식 크다 할 때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K 플러스 3 기준으로 얘 그러면 이렇게 쓰지 말고 얘를 쓰자. 야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거니까 이렇게 하면 맞지? 되겠지?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누면 마이너스 3보다 크면 얘는 이제 교점 없다. 만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되겠죠?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접하도록 나는 이제 목표가 정해졌네. 밑에 문제는 뭔데? 확인 체크. 접하도록 했으니까 뭐고? 판별식이 0이다 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럼 판별식 잡아가지고 는 0 하면 끝나지 뭐. 안 해도 되겠죠? 할 수 있지. 그 정도는. 안 되겠나?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수업 중에 안 다룬 문제는 니들 쌤이 따로 얘기 안 해도 각자 풀어보고 안 되는 거 체크해서 질문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자, 141쪽 가봅시다. 141쪽에 보면 필수 4번 2차 함수 네, 뭐시기 그래프와 직선 이 두 점에서 만난대요. 자, 결과는 내가 이미 알고 있어요. 두 점에서 만나. 그러면 얘는 뭐 판별식이 양수 나오겠구나. 뭐 이해를 할 수 있죠. 그죠? 자,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뭔지 한번 봅시다. A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때 B점의 좌표를 구하라. 이거는 판별식 굳이 할 필요가 없네요. 자, 교점의 좌표를 주어졌을 때 다른 교점을 구하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교점의 X좌표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연립방정식의 해라 그랬죠. 맞죠? 이해 안 되나? 자, 다시 우리가 그래프의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점에 X좌표가 나와 있잖아. 그지? 그럼 얘가 뭐고? 연립방정식 해란 말이야. 연립하게 되면 얘가 무슨 방정식 되는데? 2차 방정식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2차 방정식 할 때 했죠. 한 근이 주어졌을 때 다른 한 근 구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데? 근거 계수관계를 쓰던지 아니면 얘를 대입을 해서 다른 한 근을 직접 풀어내던지. 맞지? 기억나나요? 자, 그러면 이것도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해볼게요.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자, 앞에 봅시다. 자, 이런 녀석이 있고 직선 y는 x 플러스 k가 있단 말이야. 자, 얘를 연립을 할 거야.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x 플러스 k가 되겠네. 됐나? 되겠나? 자, 그러면 한쪽으로 모릅시다. 한쪽으로 몰면 x의 제곱 넘어오니까 플러스 x, 야가 넘어오니까 플러스 3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나와요. 됐죠? 자, 근데 이 녀석의 근을 x는 마이너스 2라는 걸 내가 하나 알고 있단 말이지. 됐죠? 또 다른 한 근을 모르겠어요. 알파로 더 보십시다. 자, 두 근의 합 얼마 되노? 알파 마이너스 2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얼마고?
마이너스 1이잖아. 맞지? 그럼 알파 얼마입니까? 1i가 맞나 이가? 맞지? 맞잖아. 그럼 B점의 좌표를 구하라며. 그러니까 1인 걸 알았잖아. B점의 X 좌표가 1인 걸 알았잖아. 그걸 어디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3에 또 3이니까 6이겠지. 그지? 아, 그래서 B점의 좌표는 1,6이구나. K 안 구하고도 그냥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됐나? 이건 첫 번째,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푼 방법.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나는 K를 구해서 정확하게 이제 찾아내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를 대입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어디다가 X에다 대입을 할 거야. 그러면 두 번째, X는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요 식이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되지. 맞죠? 그죠? 문제 없죠? 얘 얼마고? 4에서 2 뺐으니까 2에다가 3 다음 얼마고? 5죠. 5 빼기 5 해야 0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K는 얼마라고? 5라고. 됐나? K가 5니까 이 직선이 완성이 되잖아. Y는 X 플러스 5. 자, 쌤 아까는 2차식에 넣었잖아요. 2차식에 넣은 이유는 내가 K를 모르니까 여기다 넣은 거고, 지금 얘를 알잖아. 그러면 2차식과 1차식 중에는 1차식에 넣는 게 더 간단합니다. 우리가 글이라는 건 뭐고, 얘도 지나고 얘도 지나가는 점이니까 이거 만나는 거잖아.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겠지?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고? 1 더하기 5니까 6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1,6을 지난다. B점의 좌표. 됐나? 그래서 첫 번째,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방법. 야는 직접 대입해서 푸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해결할 수 있겠다. 이 말이에요. 괜찮나요? 책에는 뭐라고 돼 있노? 대입법으로 풀었네. 요걸로 풀었네요. 그죠? 맞죠? 책풀이는 요걸로 부러져 있습니다. K 구해가지고 마무리 했는데, 뭐 이렇게 하셔도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필수 5번 볼까? 얘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교점의 X좌표가. 자, 지금 얘도 4번이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차이점은 야는 근이 정수값으로 나왔고, 야는 뭐고? 무리수 값으로 나왔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떠올릴 거는 뭐다? 응? 2차 함수 교점 문제인데 얘는 2차 함수 교점 문제가 아니라 뭐로 바뀌어버린다고? 2차 방정식 켤레근 문제로 바뀌어버립니다. 왜요? x 좌표 하나를 보세요. 1 마이너스 루트 2잖아. 그럼 당연히 또 다른 하나는 1 플러스 루트 2일까 아이가? 그지?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두 군의 합곱으로 미지수 찾아내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 자, y는 뭐다? x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단 말이야. 야가 y는 3x 마이너스 1이란 녀석과 두 점에서 만나는데요. 자, 두 점에서 만난다. 근이 존재한다. 연립하면 연립을 하십시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녀석은 3x 마이너스 1과 만날 거야. 그럼 야가 근이 나와야 만난다는 거야. 이거 그지? 어쨌든 넘기자. 그러면 x제곱에 3이란데 a 마이너스 3x 플러스 b 플러스 1은 0. 자, 요렇게 나오는 것까지 문제 없죠? 됐나? 자, 근데 이 녀석의 근이 쌤 왜 자꾸 근이라 해요? 근이란 얘기 없는데, 자, 만나는 점의 좌표가 뭐라 했노? 근이라 했잖아. 그 만나는 점의 좌표가 뭐? x는 1 마이너스 루트 2이니, 자, 2차 방정식이고 근이 이렇게 나오면 켤레근 성질에 의해서 또 다른 한 거는 1 플러스 루트 2가 나온다고요. 됐나? 그럼 두 근의 합
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한다. 자, 근거 계수한 게 마이너스 A 1이잖아. 안 써도 되잖아. 그지? 맞지? 마이너스 1분의 1 쓰자 그래도. A 마이너스 3. 야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네. 됐죠? 자, 식에 의한 결과는 요거고. 그럼 내가 근을 알고 있는 거 직접 더하면 얼만데? 2다 이가. 맞지? 그러면 A는 얼마입니까? A 1이지. 응? 맞지? 두 근의 합이 2니까. 됐죠? 응. 자, 그럼 A 찾았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얼마입니까? 두 근의 곱. A분의 C잖아. B 플러스 1이네. 자, 근데 실제로 두 근을 곱하면 얼만데?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B는 얼마요? 마이너스 2요. 그럼 A 값 나왔고, B 값 나왔잖아. 그죠? A, B 구하라며. 끝났네요. 그래서 A는 1,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되겠다. 됐죠? 자, 지금 이거는 책도 근과 계수관계를 이용했는데 이유는 자, 1 루트 1한 녀석 x에 직접 대입하게 되면 지저분하잖아. 제곱해야 되니까. 그지? 맞지? 그래서 그냥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끝났습니다. 대입한다고 안 풀리냐? 풀리긴 풀립니다. 지저분하고 오래 걸릴 뿐이지. 알겠지? 자, 그러면 위에서 했는 유형하고 똑같은 게 87번이거든요. 87번, 87번, 88번 한번 해봅시다. 86번은 더 쉽긴 한데 일단 87, 88번 답 확인하고 그러고 안 되는 거 있으면 한 번 더 봅시다.
자, 다 돼가나? 자, 2차 방정식,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직선 이 두 점에서 만난다. 지금 위에서 했던 거랑 완벽하게 동일하죠. 그죠? 뭐 다른 게 없잖아. 그치? 숫자만 다르고 하는 방법 완전 동일하니까 이거는 어렵지 않죠. 88번도 네, 뭐 똑같이 하면 되네요. 위에 거랑 다른 게 없네요. 다 됐지? 자, 답 한번 봅시다. 87번에 0, 마이너스 3 나오고 88번은 2인데 답이 자, 해결 혹시 안 된 사람 있나? 몇 번이 안 되나요? 87번 레니는 88번 결국 다 해야 되네. 87번 88번 다 봅시다. 자, 87번은 뭐 안 되노? 그냥 뭐가 반대로 나오는데? x랑 y 값이 어떻게 반대로 나올 수 있지? 반대로 나오면 안 되지. 반대로 어떻게 나오노?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3,0이 나오면 안 되지. 자, 봐봐. A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 3인데 B도 마이너스 3 나오면 안 되지. 어? 아니, A점이 마이너스 3이잖아, x 좌표가. 그럼 B점도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는 이거 지금 점이 같다는 소리잖아. 딴 걸 구해야지. 똑같은 걸 또 구하면 어떡해. 아니, 근이 두 개 나올 거 아니야, 2차 방정식이. 2차 방정식 근이 두 개 나와야지. 2차 방정식이잖아. 그럼 근 두 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마이너스 3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 아니, 그럼 너 2차 방정식을 못 푸는 그거 아니잖아. 2차 방정식 풀 줄 알잖아. 그러면 두 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근이. 마이너스 3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럼 딴 걸 써야지. 보자, 너 풀었는 걸 보자. 식이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풀었는데 아니 이상하게 하는데. 마이너스 3 대입했어? 그럼 k가 마이너스 3 나왔나? 그럼 k를 마이너스 3 집어넣어야 되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가? 그래. 그러면 여기 가지고 B점의 좌표를 구하랬잖아. 다른 한 건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2차 방정식을 얘를 풀어야죠, 2차 방정식을. 근데 내가 이렇게 K에 대입하면 0이 돼요. 그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2차 방정식을 풀어라니까. 내가 예상했어요. 허허이, 큰일 났네. 야바래. 2차 방정식을 지금 못 푸는구만. 아니에요. 뭐가 아니야, 아니게. 지금 2차 방정식을 못 풀잖아, 지금. 아니에요. 아. 2차 방정식 풀어봐, 그러면. 자, y는 2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자, 얘를 연립을 하자. 연립하면 어떻게 돼요? 2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x 플러스 k. 그냥 앞에 봐라. 앞에 봐라. 앞에 봐라. 앞에 봐라. 빨리 앞에 봐라. 그냥아 앞에 보라고. 아니야, 앞에 보라고. 그냥아 앞에 봐라. 앞에 봐라. 자, 쌤이 항상 얘기할 때는 앞에를 보세요. 하던 거 그만하고. 자, 2x 제곱 야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얼마 되노? 6x 플러스 6x지. 그 다음에 야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는 0 나왔단 말이야. 됐지? 자, 지금 내가 2차 방정식을 만들어냈어. 연립을 해서. 됐지? 여기까지 괜찮지? 자,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잖아. 여기까지 누구나 다 왔을 거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자, 내가 알고 있는 게 뭐라 그랬지? 현재 한 근을 알고 있다 그랬잖아. 얼마요?
x는 마이너스 3이라는 녀석을 알고 있어요. 자, 쌤이 아까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자, 직접 대입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 또 다른 한 근을 가정을 하고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쓰라. 두 가지 방법으로 얘기했지, 그지? 자, 첫 번째, 직접 대입. 다음 두 번째, 근과 개수. 자, 직접 대입을 합시다. 직접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 여기다 집어넣으면 제곱이니까 9, 2, 18.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는 0입니다. 그죠? 맞지? 됐지? 그러면 18 떨어지고 k는 어디 돼요? 마이너스 3이네. 맞지? 됐나? 자, 이 마이너스 3을 어디다가? 여기다가 꼭 집어넣읍시다. 여기다 꼭 집어넣으면 되노?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돼서 상수가 사라지네. 남는 거는 그래서 어떻게 되노? 2x 제곱 플러스 6x는 0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노? 2x를 묶자. x 플러스 3은 0 해서 자, 이 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은 0과 마이너스 3이죠. 그죠? x는 0 하고 마이너스 3입니다. 근데 x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건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거고 또 다른 한근은 뭐예요? 0이잖아요. 0. 맞지? 또 다른 한근은 그래서 0입니다. 됐나요? 자, 아까 k값 구했으니까 이 직선도 완성이 되잖아. 이 직선이 어떻게 되노? y는 마이너스 x, k 아까 마이너스 3이었죠. 그럼 x에다 얼마? 0 집어넣자고. 그럼 얼마 되니? y좌표가 마이너스 3. 그래서 또 다른 한 점의 좌표 b는 0,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지? 됐나? 됐어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지. 자, 0인 거 아까 풀었지만 자, 요렇게 안 가고 요렇게 갔다고 가정하고 그러면은 알파로 가정을 할게. 자, 두 근의 합 근과 계수와 관계에서 두 근의 합 뭡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분의 6이면 마이너스 3이죠. 합이 마이너스 3 나옵니다. 식에서 주어진 내용 가지고 만드는 근과 계수의 두 근의 합. 자, 그 다음에 내가 실제로 갖고 있는 녀석 두 개를 더할 겁니다. 마이너스 3 더하기 알파예요. 오라? 마이너스 3 이미 같으니까 뭐고? 알파 또 다른 한근은 0이겠구나. 그죠? 자, 이 0을 어디다? 쪼짜로 0, 0 집어넣으니까 뭐고? 0, 마이너스 3이 툭 튀어나와 버리잖아. 그죠? 뭐 x에 0 넣어봐라. 0, 0 집어넣으면 남은 거 마이너스 3밖에 없잖아. 그럼 y는 마이너스 3, y좌표 마이너스 3. 되겠나? x가 0일 때 y값 마이너스 3이다 말이야. 됐죠? 자, 그 다음에 88번 y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 자, 그 다음에 y는 2x 마이너스 1.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예, 근이 존재할 거다. 근데 그 한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보나마나 고 켤레 수인 2 플러스 루트 3이 또 다른 근이 될 거단 말이지. 자, 그러면 뭐를 얘를 연립한 결과의 근이라는 소리입니다. 연립합시다. 그러면 연립부터 해보면 이렇게 되고 야가 이항하게 되면 x제곱에 a 플러스 2x 플러스 b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죠. 됐죠? 자, 내가 두 근을 이미 알고 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a 플러스 2가 됩니다. 요게 두 근의 합이네. 그죠?
실제로 구해보면 두근의 합은 얼마나? 4 나오잖아. 그러니까 A가 얼마다? 2라고. A 값 하나 찾았어. 그 다음 이제 B 값 가자. 곱을 이용하면 되겠죠. 이제 두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B 플러스 1이네요. 자, 실제 두근의 곱은 얼마입니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4 빼기 3이니까 1이죠. 그럼 B 얼마고? 0이네. A 값, B 값 다 찾았네. 이때 A 더하기 B 두 개 더 해봐야 2지 뭐. 답은 2이다. 됐지요? 괜찮습니까? 됐어요? 자. 자, 우리 수업이 2시까지지? 맞지? 아까 12시 반이 원래 우리 시작 시간인 거잖아, 그지? 자, 얼마 안 한 것 같은데 시간 왜 이렇게 많이 갔지? 자, 그 다음에 142쪽 갑시다. 2차 방정식, 2차 함수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가도 되긴 되는데 생각보다 시간 많이 갔네. 자, 142쪽 보면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 지금 계속 뭐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그죠? 그래서 지금 필수 6번 같은 경우도 사실 쌤이 뭐 크게 할 얘기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지난번에 또 어제 할 때 자, X축과의 교점 하는 거나 그 다음에 1차 방정식 직선하고 하는 거나 결과적으로는 한쪽으로 몰아서 가버리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이 되고 식의 계산에서는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똑같이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굳이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당연히 X축은 평행한선이고 옆으로 가로선이고 그 다음에 일반 직선 1차 방정식은 뭐 증가나 감소나 얘가 다양하게 있을 수는 있겠지. 근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보면은 구분이 안 갑니다. 왜 구분 안 가냐면 연립해가지고 이항해서 한쪽으로 몰아버리면 그냥 단순한 2차 방정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6번 문제 봅시다. 필수 6번 보시면 y는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란 녀석과 y는 x 플러스 k란 녀석. 자, 위치 관계. 자, 위치 관계 뭐 하든가 말든가 나는 뭐고 목표가 명확하잖아. 뭐 보면 되는데요? 예? 판별식만 보면 되잖아. 그치? 연립해서 판별식만 보면 되거든요. 자, 이항합시다. 이항하면 어떻게 되노? 2x 제곱에 x가 넘어왔으니까 얼마 되겠노? 얘들아 앞에 보자. x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4x. 책에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쌤이 책대로 설명 안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쌤이 얘기하는 거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면서 듣는 거 하고 책 이렇게 보는 거 하고 집중력이 좀 다르다. 자,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되죠. 자, 여기까지 괜찮나? 되겠나?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거는 뭐죠? 판별식 넣으면 되잖아. 그지? 판별식을 넣게 되면 얘가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제 범위를 구하라는 건데 일단 판별식부터 합시다. b제곱 마이너스 4의 c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 a 얼마? 2 그 다음에 c 얼마? 1 마이너스 k 얘가 판별식이야. 정리부터 한번 할까요? 4의 제곱 16 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k니까 플러스 8k 그러면은 8k 플러스 8이 판별식의 결과죠. 맞지? 이게 0보다 크면 2점이니까 자, k가 어떻게 돼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8이고 8, 8 나누면 얼마고? 1이잖아.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1보다 크면 2점에서 만난다. 됐죠? 는 0 잡으면 k가 0이면 교점 하나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교점 없다. 이렇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앞에서 지금 했는 거 이거 똑같으니까 차이점은 그림으로 그렸을 때만 차이 나지 식은 여기 진입하는 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동일합니다. 알겠죠? 연립하고 나서부터는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89번은 위에 거랑 뭐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라서 90번하고 91번을 지금 한번 해봅시다. 142쪽 290점 291번 요거 두 개 한번 해보죠. 이리가 연립해서 290번은 연립해서 만나도록이잖아. 만나도록이면 어떻게 돼? 그냥 만나도록이다. 응? 조건 잘 봐. 만나도록이야. 자, 우리가 얘들아 보니까 얘들 지금 공통적으로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 만난다라는 얘기를 얘를 접한다라고 지금 같이 생각을 하는데 접하는 거 아닙니다. 접하는 것도 만나지만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지? 그럼 만난다는 내용 안에 접할 때랑 두 점 만날 때랑 포함입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큰 거랑 같은 것까지 포함하기가 판별식의 결과는 0 이상으로 잡아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되겠나요?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봅시다. y는 문제가 뭐지?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1.
m 맞나? m 제곱이가. 자,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자, 직선은 2x-1. 자, 얘를 연립을 합시다.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1 플러스 m 제곱은 2x 빼기 1 됐죠? 얘가 요래 슉 넘어가면 x 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x 플러스 m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자, 문제 제대로 적었나? 맞죠? 뭐 보고 잘못된 거 없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야의 판별식을 갖고 옵시다. 판별식 뭐예요? 이 녀석의 제곱 4의 m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 1이니까 생략하고 c 전개하면 m제곱에 4니까 4m제곱 2m 나올 건데 4니까 8m 플러스 1에 4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4m제곱 마이너스 8 그러면 마이너스 4m제곱 마이너스 4m제곱 남는 건 뭐고? 8m 마이너스 4네요. 자, 여기가 판별식입니다. 야가 0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맞지? 그러면 8m은 4 이상이어야 되고 m은 8분의 4니까 얼마? 2분의 1 이상으로 잡아주셔야 되겠다. 그래야 2차 함수랑 직선이랑 만날 거다. 만나는 상태는 한 점이든 두 점이든 어쨌든 만나기만 하면 된단 말이야. 이해됐죠? 그래서 m이 2분의 1보다 크다 일 때 만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91번 2차 함수의 그래프에 접하고 저 직선과 평행한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개념을 봐야 된다. 자, 접한다라는 개념과 우리가 중등 때 배웠던 평행의 개념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접한다는 지금 우리가 계속 해오기 때문에 좀 최근 거니까 분명히 기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평행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사실은 뭐죠? 기울기가 같기만 하면 되나? 그러면 y는 x 더하기 n이라고 가정하면 그렇지.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달라야 평행합니다. 기울기 같고 y절편까지 같으면 일치죠. 그죠?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거 기억을 떠올려 보면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찾아올 수 있는 부분은 뭐다? 기울기가 확정된다는 사실입니다. 평행하다는 것 때문에. 자, 평행한 직선을 보니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야. 그럼 뒤에는 y절편은 필요 없고 기울기 마이너스 2만 가져오면 됩니다. 자, 내가 원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입니다. 됐지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라고 두면 될 거 아닙니까? 어라, 이거 뭐야?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죠? 뭐고? 필수 6번에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맞지? 얘는 그래서 보면 마치 다른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 놨지만 내용물은 결과적으로는 뭐다? 우리가 위에서 봤던 필수 6번이랑 동일합니다. 알겠죠? 그 상태에서 뭐다? 접한다니까 판별식 D가 0이다만 뽑아오면 되는 거잖아. 자, 판별식 나왔고 직선 이런 형태다. 위에 보세요. 필수 6번 뭐예요? 2차 함수식 나왔고 그 다음에 직선 나오고 그 세 개 중에서 뭐고? 괄로 2번 유형인 거잖아. 한 점에서 만난다. 그지? 이해되겠죠? 자, 가봅시다 그러면. 자, 문제를 우리가 해석을 다 했으니까 이제 풀기만 하면 되잖아. y는 x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4야.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일 거단 말이지.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야를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노? 접한다 했으니까 연립합시다. 자, 저쪽으로 몰면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k는 0. 자, 연립의 결과가 2차식이 이렇게 나왔고, 야의 판별식 b제곱 9 마이너스 4a 1이니까 안 쓰고 c 얘가 0이면 되잖아요. 그죠? 됐나? 전개하면은 9 빼기 16 플러스 4k는 0이다. k 억수로 지저분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응? k 얼마 되노 그러면? 4k는 얼마지? 7이가? 그럼 k는 얼마요? 4분의 7이가 됐나요? 그래서 k를 알았으니까 우리가 직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분의 7이다 이렇게 찾았고,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뭔데? 이 직선이 뭐냐라고 물었잖아. ax 플러스 b에서 a는 그럼 마이너스 2고 b는 4분의 7이고 찾기만 하면 끝나네요. 마이너스 2하고 4분의 7 끝이네. a는 마이너스 2, b는 4분의 7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됐나요? 자, 이차함수 최대 최소로 가겠습니다. 145쪽. 자, 145쪽. 이차함수 최대 최소. 자, 이차함수 최대 최소를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는 구간을 정하지 않고 최대 최소를 잡아가지고 꼭지점 구하는 데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고등 과정에서의 최대 최소는 차이점이 단순한 꼭지점 찾는 게 아니라 구간을 정해주고 그 구간 내에서의 가장 높은 점과 가장 낮은 점을 찾아내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함수 최대소, 일반적으로 우리가 x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꼭지점 찾기에서 끝입니다. 아래로 볼록이면 꼭지점이 최소가 되는 거고, 위로 볼록이면 꼭지점이 최대가 됩니다. 꼭지점보다 높은 놈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위로 볼록이면. 그지? 자,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니까 제일 높은 놈이 얘잖아요. 이거보다 더 위에 아무도 없잖아. 다 밑으로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얘보다 낮은 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꼭지점이 항상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그래프를, 2차 함수 그래프를 내가 적당한 어떤 구간을 자를 겁니다. 자르면요 어떻게 되냐면 얘를 이렇게 자른다고 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잘라낸다고 봅시다. 그러면 실제로 사용하는 그래프는 요만큼을 쓰게 됩니다. 요만큼을 사용하잖아, 그지? 이 중에서 가장 낮은 점은 여전히 뭐다? 꼭지점입니다. 왜? 자르기 전에도 이미 얘는 가장 작은 값이었는데 잘라낸다고 해가지고 최소값이 바뀌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럼 최대값은 어딥니까? 아까는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범위가 없으면 최대값을 결정할 수 없지만 얘는 이 그래프 내에서는 최대값 얘잖아요. 그죠? 맞지? 이해되겠나? 자, 그 다음에 위로 볼록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 볼록일 때도 내가 이번에는 이쪽을 왼쪽을 짧게 잡고 오른쪽을 길게 끊어볼게요. 자, 이렇게 끊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용한 그래프는 요만큼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요 그래프 중에서 최대값은 여전히 꼭지점입니다. 그죠? 최소값은 어디? 여기입니다. 됐죠? 됐나요? 자, 그러면 꼭지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 간격을 보시면 어디가 가깝고 멀다 이 정도는 구분되죠. 자, 꼭지점을 기준으로 여기는 가까운 부분이고 얘는 멀잖아요. 그죠? 길이가 더 길잖아.
맞지? 그래서 자 우리가 구간을 잘랐을 때 꼭지점이 포함되고 그 꼭지점에서 그러면 반드시 뭐다? 최대값이나 최소값 중에 하나는 결정이 될 겁니다. 됐죠? 자 결정된 상황에서 그럼 나머지 하나 자 예를 듭시다. 여기서 최소값 나 꼭지점에서 찾아서 최소값 그러면 최대값은 어디서 나올까?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쌤 이거 대입해보고 이거 대입해가지고 y값 큰 게 크죠?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계산을 두 개를 다 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그래프의 특징 2차 함수 그래프 특징 뭔데? 꼭지점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입니다. 꼭지점을 지나는 선이 대칭축이라고 했잖아. 그지? 좌우가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난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나머지 하나의 값을 찾아내는 걸 조금 센스 있게 찾자 말이야. 어떻게 찾을 거냐? 가까운 녀석이 아니라 먼 녀석에서 찾아내면 됩니다. 자, 야가 최소니까 야보다 먼데, 가까운데 말고 먼데를 찾으면 얘가 최대값이 된다고요. 왜? 자,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벌어진 간격이 똑같으면 높이가 똑같습니다. 벌어진 간격이 다르면 높이가 달라지겠죠, 당연히. 달라지는데 뭐고 멀리 떨어진 녀석이 더 많이 변하게 되기 때문에 야가 최소였다면 얘가 최대가 되는 거고요. 야가 최대였으면 가까운 녀석이 아니라 먼 부분에서 뭐고 최소값이 나온단 말이야. 이해했나요? 왜? 자, 다시 얘가 좌우 대칭이단 말이야. 그럼 똑같은 간격만큼 가면 똑같은 높이까지 움직이면 똑같습니다. 이게 높이가. 이게 멀리 가야 여기에 대응하는 점이 이만큼 올라가잖아. 꼭지점에서 먼 거리에서 최소가 나오고 최대가 나온단 말이야. 이해되겠니?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나는 얘를 굳이 대입해 볼 필요가 없단 말이야. 알겠죠? 계산 한 개라도 줄여야 될까, 얘가. 우리가 시간 절약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됐나요? 자, 그럼 지금 대략적으로 쌤이 얘기를 한 거고, 요런 느낌으로 그냥 가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지금 공통 부분이 있는 함수의 최대 치수인데 요게 잘못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데 찬찬히 생각하면 잘 익혀두시면 별거 아닙니다. 이거 치환하는 거는 항상 이게 모든 단원에서 치환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제법 있거든요. 근데 할 때 쉬운 거 할 때 제대로 해놓으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이거는 직접 문제에서 확인하도록 하고요. 148쪽 가봅시다. 148쪽. 자, 148쪽. 제한된 범위에서 2차 함수 최대 최소 구하기. 자, 첫 번째 x의 범위가 0에서 5 사이입니다. 자, x의 범위는 0에서 5 사이에요. 요럴 때 뭐를 구하라고? x제곱 마이너스 4x. 자, 이 녀석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일단 뭐부터? 꼭지점부터 구해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완전제곱 묶는데 이렇게 되잖아. 뒤에 6이니까 플러스 2 하면은 맞춰질까 아이가, 그지? 자, 여기까지 묶으면 x-2의 전체 제곱 플러스 2니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꼭지점 어디입니까? 꼭지점 어디에요? 2가 아니잖아. 2, 그렇지. 2, 여기쯤 잡고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이지, 그지? 그러면 요렇게 될 거라고. 자, x에 0, 0 집어넣으면 6이니까 여기 교점은 6이거니, 그죠? 추측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여기가 얼마라고? 2라고. 여기도 2라고. 자, 근데 x의 범위를 0에서 5까지 끊었습니다. 2, 1, 0. 여기서 어디까지? 2, 3, 4, 5. 여기까지 끊었단 말이야. 됐죠? 그럼 내가 사용하는 그래프는 어디서? 이 선 사이에 있으니까 요만큼 쓸 거 아닙니까? 요만큼. 맞죠? 맞지? 이 중에서 최소값은 어디고 여기가 최소값, 최대값 어디? 여기잖아. 언제? 5일 때. 자, 꼭지점에서 거리 여기 몇 칸? 3칸. 여기는 몇 칸?
두 칸 먼 데서 최대값 나온다고. 됐나요? 됐습니까? 그래서 최소값 얼마예요? 가장 낮은 높이는 2잖아. 그래서 최소값은 2고 최대값은요. 얼마? 5 집어넣었을 때 값이니까 여기다 5 집어넣자. 5 집어넣으면 얼마? 5 빼기 2는 3의 제곱은 9에다가 얼마? 2를 더하니까 11일까 이거. 됐지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최대 최소 찾는 거. 됐나? 괜찮죠?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인데 자, 범위만 다릅니다. 마이너스 1에서 x가 1까지. 쌤, 야는요 최대 최소 범위에 꼭지점이 포함 안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이번 쌤이 노란색으로 그어볼게요. 자, 1이 여기쯤 있을 거고 0, 마이너스 1 여기쯤 있겠네. 그지? 그럼 노란색으로 그으면 여기 그러면 사용한 그래프는 요만큼. 자, 최소값은 어디야? 최소값 어디야? 여기. 최대값 어디요? 여기요. 됐지요? 자, 꼭지점이 포함되지 않으면 양쪽 끝값이 그냥 최대 최소입니다. 알겠죠? 꼭지점이 포함이 안 되면 얘는 증가 감소 상태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시작점 끝점이 그냥 최대 최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다? 마이너스 1일 때 최대, 1일 때 최소. 그러면 거기에다가 뭐고 여기든 x 값에다 집어넣어서 y 값 찾아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계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아까 지금 저거 가려졌는데 y는 x-2의 제곱 플러스 2였잖아. x에다 마이너스 1 넣자.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 더하기 2니까 최대값 얼마? 11 나옵니다. 언제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그제? 그 다음에 최소값은 언제요? 1 집어넣으면 1 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더하기 2는 얼마? 3 됐지요? 자, 2에서 5까지 몇 칸 떨어졌습니까? 3칸 떨어졌다 했잖아.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몇 칸 떨어졌어요? 3칸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3칸 떨어졌으니까 동일한 최대값이 11 나오잖아. 그지? 맞지? 꼭지점부터 떨어진 거리만큼 변합니다. 알겠죠? 똑같은 거리 변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노? 변화량도 똑같단 말이야. 높이 똑같단 말이야. 이해되겠죠? 그러면 나는 이걸 대입 안 해도 답을 낼 수도 있지. 여기 3칸, 여기 3칸이니까 야도 뭐 계산을 해봐도 11이겠네. 그지? 그렇게 갈 수도 있다. 알겠죠? 근데 그렇게 뭐 쓰이겠나? 한 문제 가지고 범위 2번 주겠나? 문제에서. 자, 그 다음에 8번, 필수 8번 봅시다. x의 범위는 1에서 어디까지? 3까지입니다. 자, 이럴 때 y는 2차 함수 형태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 자, 이때 최소값,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2차 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일 것 같은데, 그지? 자, 그래서 일단은 완전 제곱으로 묶는 작업을 합시다. 됐죠? 자, 그러면 얘는 얼마요? 마이너스 2에 x-1의 전체 제곱이 되고 얘가 필요 없는 거 나가면서 플러스 될 거니 k 플러스 2가 되겠네요. 됐죠? 됐나? 자, 근데 이 녀석의 최대가 4라고 했는데 꼭지점이 1이잖아. 근데 1부터 시작하네. 그래프를 그냥 쓱 한번 그려놓고 여기가 1인데 1부터 해서 3까지 끊을 거니 최대값은 여기 시작점 이 꼭지점이면서 얘가 최대값이겠네 라는 느낌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얼마? 4가 나와야 된다면 x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날라가고 야가 4가 돼야 되니까 k 얼마고?
2인 게 확정이 되죠. 그지? 그래서 K가 2입니다. 그럼 2니까 그냥 4를 쓰자 여기다가. 됐지? 자, 원하는 건 뭐고? K값이 아니고 최소값이잖아. 여기 위치가 어디냐? 뭔제 3 넣었을 때 나오니까 여기 3 넣자. 3 넣으면 얼마? 3 빼기 1은 얼마예요? 2. 2의 제곱은 4. 4, 2, 8. 마이너스 8 플러스 4니까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4겠네. 그래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4라고. 되겠나? 되겠나요? 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308번만 한번 해봅시다. 308번만 한번 해봐요. 자, 308번 다 됐나? 꼭지점만 찾고 일단 범위만 적용하면 되죠. 꼭지점 찾는 거 됐나? 완전 제곱 묶었나? 308번 답 나왔어? 자, 지금 시간이 뭐 다 되었으니까 요거 풀이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봅시다. x의 범위가 0에서 1 사이입니다. 자, 이럴 때 y는 마이너스 3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다. y는 마이너스 3 묶고 x제곱 마이너스, 얘가 2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노? 3분의 2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3분의 2x 플러스 이 녀석의 반 3분의 1 제곱 9분의 1. 자,
그 다음에 뒤에는 플러스 1 됐죠?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얘가 나가면서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9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돼서 3분의 1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3분의 1과 여기 1, 3분의 3이니까 3분의 4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야는 3분의 1. 자, 대칭축이 3분의 1 꼭지점 3분의 1 지점에 있단 말이야. 0과 1 사이에 범위 안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3분의 1이고 그때 값이 여기가 3분의 4입니다. 자, 3분의 1에 조금 왼쪽에 0이 있을 거고 자, 이 3분의 1 지점인데 3분의 2 지점만큼 가야 1 될까 아이가, 그지? 그래프 그래서 요만큼 쓰일 겁니다. 요만큼. 최대는 여기, 최소는 여기서. 언제 x가 1일 때. 됐죠? 자, 최대값은 얼마예요? 꼭지점에서 최대 나오니까 이미 3분의 4인 건 내가 알고 있는 상황이다 아이가, 그지? 맞지? 아이가,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값 얼마? 1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값이니까 1 집어넣자 얼마 돼요? 3분의 얼마 나오노? 3분의 2 나오나? 맞나? 그러면은 3분의 2의 제곱이 얼마고? 3분의 4가 3분의 2 제곱인데 3분의 4가 9분의 4 아이가? 아, 9분의 4 켰나? 미안. 9분의 4고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 3이 있잖아.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3 곱해주면 되지. 그냥 쫙분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오네. 그지? 뒤에 근데 3분의 4가 또 있잖아. 여기. 위? 그럼 무죄 됐구나. 0이네? 그럼 야가 0이네. x축 1에 지나간다는 소리네. 그죠? 0입니다. 그러면 최대값은 3분의 4고 최소값은 0이니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다? 최대와 최소의 합을 구하래. 두 개 더하면 3분의 4죠 뭐. 이거 답이 3분의 4입니다. 끝이에요.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숙제 풍산자. 자, 봅시다. 풍산자 지난 시간에 72쪽만 숙제를 냈었잖아, 그지? 자, 오늘은 그러면 위치관계 이건 뭐 다 할 수 있고 교점도 다 할 수 있고 최대 최소를 범위가 제한된 최대 최소 하면은 최대 최소 활용 빼고는 다 할 수 있네. 조금 많나?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 주말 지나고 다음 주 화요일이면 이 정도는 하겠다. 그지? 자, 75쪽부터 85쪽까지. 풍산자 72에서 85쪽. 자, 이렇게 해서 오면 되겠습니다.